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직선제에 익숙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다르면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간선제라고 할 수 있잖아. 내각제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이제 과반 이상이면 그냥 지들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거든. 보통 이제 그 총재가 올라가지. 자민당의 총재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미국도 되게 재밌거든. 미국도 간선제야. 미국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인데 더 익사이팅한 게 미국은 또 위너 테이크스 올 방식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선거 이런 거 보면 미국 선거가 제일 다이나믹해 진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재밌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항상 교섭이란 게 그렇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한번 또 하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발음이 안 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걸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를 준비했냐면 남자가 결혼 전에 현타가 오는 아주 흔한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를 좀 되게 많이 봤어요. 진짜 흔한 케이스인데 요거랑 좀 비슷한 거를 내가 이제 사연을 이제 똑같이 찾으려고 이제 뒤졌지.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에서 바로 하나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깔끔하게 사연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 진짜 인생 현타 온다. 현대모비스 다니시는 분이 쓴 글이고요. 2020년 9월 30일입니다. 거의 1년 전이죠. 그죠? 그래서 본문 읽어드리면요. 여자친구랑 결혼하기로 했어. 아직 날은 안 잡았고 이번 명절에 각자 부모님 댁 가기로 했어. 근데 어제 같이 술 한잔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각자 얼마 해올지 커밍아웃 했다. 나 부동산 5.5억, 가로 열고 부모님도 1억, 대출 X, 비과세 해뒀고 내놓으면 바로 팔리는 지역이라 바로 현금화 가능, 더하기 현금 5천. 30대 초반인데 부동산 대출 갚느라 현금은 많지 않아, 더하기 부모님 도욱 1억, 더하기 마통 1억 가능. 이러고 여친은 현금 2.5억, 가로 열고 본인 1억 모음, 부모님 1.5억 헬프, 플러스 마통 8천 가능. 와, 근데 여친이 취해서 아쉽다는 거야. 자기가 2.5억이나 해올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아쉽대. 씨발. 난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진짜 결혼해서 내 새끼, 내 와이프 좋은 동네 살게 해주고 싶어서 사회초년생부터 정말 아끼고 노력한 나름의 결과이자 과정인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여자친구랑 사귀고 처음으로 싸웠어. 정말 존나 심란하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심해지잖아. 그러면 이때 결혼 파토 나요. 진짜 엄청 많이 파토 나는데, 우선 댓글이나 반응 먼저 이제 몇 개 읽어 드리자면요. 어떤 식으로 댓글이 나왔냐면 보자. 아시아나항공에서 설 핑계로 저런 말 하는 사람 너무 별로다 진짜. 그리고 롯데건설: 여친 주변이 문제인 걸 수도 있음. 여친만큼 모으고 결혼한 여자 지인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래서 거의 몸만 오다시피 한 여자들이 자랑하고, 그래서 현타 온 거 아닐까? 뭐 그렇다 한들 여친이 저런 실현한 게 잘했다는 건 아니야. 삼성전자: 그래도 정신이 아주 팔려있진 않아서 지옥 문턱에서 돌아오려 하네. 헤어지자고 얘기했을 때 여친 반응이 기대된다. 그리고 ssg.com: 여자 외모가 출중하면 주변에서도 심지어 부모도 이런저런 유혹 많을 테고 사자들 만날 기회가 생기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글쎄님이랑 만나고 결심을 하는 건 그런 마음이 10중 1, 2 정도 드는 거고, 나머지 8알은 글 쓴 사람의 다른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랑 그걸 상대방에게 표현함으로써 상처 주는 건 다른 문제인 듯 그냥 약간 성숙하지 못한 빡대가리 같아요. 라는 이런 식으로 달렸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내가 보기에도 약간 롯데건설 쪽 의견이 좀 쏠리는 게 있어.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자들의 그런 구조가 보면 자기랑 자기 주변 세계가 전부라고 하잖아.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하고 반반 결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의외로 별 그게 없거든. 근데 실제로 결혼은 시장이란 단어로 표현이 되잖아. 그리고 시장이란 건 항상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있는데, 근데 여자들은 보면 그냥 몸뚱아리 하나로 이렇게 잘 간 사람들이
찾아보면 있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런 여자들이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그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뭐 돈을 얼마나 모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여자가 만약에 이쁘잖아. 이쁘면 뭐 충분히 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존나 현타 오지. 사실 이게 아무리 모비스라고 해도 부동산 5.5억을 대출도 없어, 지금. 이게 그것도 30 초반인데 이거 존나 어메이징한 거거든.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분명히 코인으로 좀 벌었다,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 남자들 중에서도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나중에 결혼 대비해가지고 사회초년생부터 진짜 자기 놀 거 아끼고 좋은 동네 살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았는데 그 과정을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진짜 이런 남자 잘 없는데, 아무리 뭐 모비스라 근데 모비스가 연봉이 높아도 이런 식으로 진짜 부동산 5.5억을 대출 하나 없이 이렇게 준비하는 남자가 진짜 많지 않거든. 이게 내 친구 중에서도 이런 남자 미친 게 한 명밖에 없단 말이야, 진짜. 근데 이게 여자가 술 먹고 이제 조금 아쉽다 오빠 이러면 진짜 나였으면 이거 뒤도 안 보고 깼어, 진짜. 나는 뒤도 안 보고 헤어졌어, 나라면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헤어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아쉬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사랑이란 걸 진짜 많이 강조하잖아. 그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 사랑에 빠진 여자의 사랑은 진짜 존나 무한대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모성애만 봐도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진짜 연애를 많이 해보면 느끼겠지만 연애가 뭐 매번 다른데 진짜 미치도록 좋다라는 연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내 주변에 연애를 진짜 많이 한 애들이 좀 있어. 막 100번씩 한 애도 있고 막 50번 한 애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내가 물어보면 느끼는 게 실제로 그래. 연애를 100번, 50번 이렇게 해도 정말로 좋았다라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연애는 10% 미만이야. 그래도 50번 연애면 진짜 좋은 연애 몇 번이야? 그러면 5번 정도가 기억이 나. 그러니까 걔네 기억이 기억나는 연애 있잖아. 그게 정말 좋은 연애거든. 그래서 실제로 사람 만난 게 20명이 넘어가면 전부 다 기억을 못 한다 하더라고. 나는 내가 만난 사람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데 20명 넘어가면 그걸 다 기억을 못 한대. 그게 그 중에서는 이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게 많지가 않다는 것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여자들 계산이 존나 빠르다고. 그런 연애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이것저것 재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내 주변 요새 진짜 많이 언급된 애 중에서 강철의 여자 김동글이 얘가 진짜 많이 언급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여자가 손해보는 결혼을 했지. 그래서 서로 오래 만나가지고 야 결혼 안 할 거면 나도 이러니까 내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야 니 씨발 얼마인데 그러니까 돈이 진짜 없는 거야 남자가. 그러면 야 내 이만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럼 결혼할 거가 이러니까 그럼 결혼해야지. 그래서 결혼한 친구거든 걔가. 그래서 그 여자애가 과외로만 그때 300만 원을 벌었어. 과외로만. 그리고 자기 직업은 따로 있었고. 근데 남편은 과외에 제끼고 이렇게 자기 연봉만 비교했을 때도 자기한테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때 이 여자 똥거리 내 동생이고 내가 중학교 때부터 봤거든. 그러니까 아깝잖아. 그래서 여러 명 붙여주려고 했지. 나는 이게 주변에 고객들 많으니까 거진 다 대기업이거든. 대기업 뭐 공무원 이런 사람 많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결국엔 지가 싫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존나 고생하다가 지금 와서 조금 좋아졌거든. 남편도 그 사이 점프업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내가 물어본 적 있어. 똥구리한테. 그래서 야, 네 남편이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라고 얘기해보니까 걔가 하는 말이 그거더라. 술 먹다가 금마 존나 유머 코드가 내 스타일이래 이러는 거야. 유머 코드가 자기 스타일이래. 그래서 그게 대화하면 그게 재밌는 게 그게 그렇게 좋았나 봐 똥구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사실 결혼 시장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좀 비정상적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많이 깨져. 내 친구 미친 게도 이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결국에 뒤도 안 보고 그냥 꺼지라고 했거든 실제로. 근데 이런 일이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족같으면 되게 족같을 수가 있는데 근데 항상 그렇잖아. 사랑이란 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귀하고 소중한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은 그래도 뭐 이게 다 사랑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좋은 사람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는 좀 결혼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조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결혼 이야기를 바로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사귀고 나서 이게 나이가 조금 있으면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게 좋아.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걸 미리 확인 받아 두는 것도 좋고
아니면 결혼하면 있을 그런 뭐 시댁부터 시월드, 처월드 이런 거 존나 많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얘기를 하면서 조율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결혼 전에 남자가 현타가 오는 가장 흔한 사유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다들 이게 좋은 분 만나가지고 제 동생 똥구리 같은 그런 분 만나가지고 결혼하길 바라는데, 그런 여자는 근데 경쟁률 존나 많다. 그래가지고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